이것은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거대한 힘 앞에서 좌절하는 그런 흔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나 절망에 관한 기록도 아니며 모두가 등을 돌린 채 외면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작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한 생명의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거대한 아키타의 그림자 아래 작고 하얀 진돗개가 그저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대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평화로운 봄날 오후, 일본의 한적한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가하게 울려 퍼지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공원 한쪽의 넓은 잔디밭은 반려견들을 위한 작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원반을 물어오고 작은 푸들들이 앙증맞게 서로를 쫓아다니는 더없이 평화로운 공간이었죠. 그곳에 민준과 그의 반려견, 진돗개 백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 민준에게 백구는 타지 생활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에서 백구는 늘 주변인이었습니다. 일본의 국견으로 불리는 아키타나 시바견처럼 위풍당당하지도 토이푸들이나 비숑처럼 귀여운 외모로 사랑을 독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백구는 그저 조용하고 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하얀 개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이 요란하게 짖으며 놀 때도 백구는 그저 민준의 곁을 묵묵히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런 백구의 모습은 현지인들의 눈에 종종 소심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개로 비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개인지 모르겠지만 기운이 없어 보이네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백구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변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민준은 백구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한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체구와 위험 있는 외모를 자랑하는 아키타. 켄신이었습니다. 켄신은 이 공원의 무언의 지배자였습니다. 켄신의 주인인 다나카 씨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부유한 사업가였고 자신의 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켄신을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일본의 정신과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켄신이 묵직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의 작은 개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견주들은 감탄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날 켄신과 다나카 씨의 기분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나카 씨는 누군가와 언짢은 통화를 막 끝낸 듯 굳은 표정이었고 그의 부정적인 기운은 켄신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 듯 했습니다. 켄신은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공원을 어슬렁거리며 자신의 영역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바로 벤치 아래 조용히 엎드려 있던 백구에게였습니다. 켄신의 눈에는 백구가 마치 자신의 위험에 도전하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성큼성큼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주는 불길한 예감에 백구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을 담담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켄신은 백구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것은 탐색이 아닌 명백한 위협이자 경고였습니다. 목덜미의 털을 곤두쓰고 낮게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힘의 차이를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얘기를 멈추고 두 마리의 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저 작은 하얀 개는 이제 큰일 났구나. 다나카 씨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켄신이 다른 개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비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걔 단속은 제대로 해야지. 내 켄씨는 성격이 그리 온순한 편이 아니라서 말이야. 그 말에는 작은 개를 데려온 민준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잘 아는 팬들이라면 이 순간 백구의 침묵이 결코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진돗개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지만 한번 위협을 감지하면 상대의 크기와 상관없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짖기보다 고요 속에서 상대의 모든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하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백구가 보여주는 침착함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나오는 집중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과거 진돗개들은 진도라는 섬에 고립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사냥하며 살아남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멧돼지 같은 맹수를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지능적인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냥 본능은 수백 년간 유전자에 각인되어 현대의 진돗개들에게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사람들은 그저 작고 평범한 개로 봤지만 백구의 혈관 속에는 거대한 맹수와도 맞서 싸웠던 고독한 사냥꾼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켄신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백구는 미동도 없이 그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네가 뭘 하든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의 그런 의연한 태도는 오히려 켄신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힘을 과시하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던 작은 개가 꿈쩍도 하지 않자 켄신의 위협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씨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지고 짜증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가 작은 잡종개처럼 보이는 개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운명적인 대결의 서막은 그렇게 모두의 편견과 오만 속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켄신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공원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낮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거대한 아키타는 작은 진돗개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자 참을 수 없다는 듯 백구의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이는 개들의 세계에서 상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명백한 지배의 행위였다. 켄신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육중한 근육을 과시하며 땅을 울렸고 그럴 때마다 백구의 작은 체구는 더욱 왜소해 보였다. 그러나 백구는 여전히 앉은 자세를 유지한 채 고개만 돌려 켄신의 움직임을 좇을 뿐이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얼음장 같은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체스 마스터가 상대의 수를 차분히 읽어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나카 씨의 얼굴에 조급함이 어렸다. 그는 자신의 개가 이토록 오랫동안 작은 개 한 마리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자부심에 상처가 난 것이다. 그는 민준을 향해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이봐, 젊은이, 자네게는 귀머거린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가? 켄신이 물러나라고 경고하는 게 안 보이나. 민준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답 대신 백구의 목줄을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다. 그는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다나카 씨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다나카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나라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렇게 패기가 없나. 하기야! 내가 듣기로 한국 개들은 다른 용도로 더 유명하다고 하던데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겨웠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반려견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국적과 문화 전체를 조롱하는 행위였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민준의 분노와 결심이 손에 쥔 목줄을 통해 백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인과의 깊은 교감 능력이다. 팬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듯 진돗개는 주인의 감정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그들은 주인의 기쁨, 슬픔, 그리고 분노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반응한다. 백구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이 눈앞에 거대한 아키타와 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까지 관망하던 백구의 자세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웅크리고 있던 앞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상체가 살짝 들렸고 차갑게 상대를 응시하던 눈빛에는 이제 명백한 적이가 서리기 시작했다. 이제 백구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주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마친 것이다. 켄신 역시 백구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이전의 수동적인 방어 자세가 아닌 언제라도 튀어나갈 수 있는 용수철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켄신은 돌던 것을 멈추고 다시 백구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짧고 강하게 왕 하고 짖었다. 그 소리는 공기를 찢을 듯 강력했지만 백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은 마치 그게 네가 가진 전부인가? 라고 묻는 듯 했다. 여기서 아키타라는 견종의 특성을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키타는 원래 일본 북부 아키타현에서 곰사냥을 돕고 영주나 쇼군을 지키는 호위견으로 길러진 견종이다. 그들의 유전자에는 거대한 맹수에 맞서 싸우던 용맹함과 선택된 소수만을 섬기던 귀족적인 자부심이 깊게 각인되어 있다. 그렇기에 켄신이 자신보다 작은 존재가 복종하지 않는 것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혈통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켄신에게 이것은 단순한 서열 다툼이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다. 사람들은 이제 두 견주 사이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관심이 다나카 씨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절호의 기회로 보였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결정적인 제안을 던졌다. 요아, 보아하니 자네에게도 보통 고집은 아닌 것 같군.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 남자답게. 그리고 개들답게 여기서 결판을 내는 건 어떤가. 물론 진짜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쪽에 끼가 더 강한지 확인해보자는 거지. 내 켄신이 저 작은 개를 완전히 굴복시키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데 내기를 걸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 기치, 싸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힘으로 상대를 짓밟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민준에게로 향했다. 여기서 그가 백구를 데리고 물러선다면 그는 겁쟁이가 되고 그의 개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었다. 공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의 증인이 될 터였다.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백구가 다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부당한 모욕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신의 발치에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는 백구를 내려다보았다. 백구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신뢰와 각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믿어주세요.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다. 민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굳건한 신뢰의 눈빛을 보내는 백구를 한 번 더 내려다본 후 결심을 굳혔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나카 씨의 도발에 응수했다. 좋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그의 대답에 공원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멎고 오직 봄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다들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저 왜소한 동양인 청년이 이 지역의 유지인 다나카 씨와 그의 거대한 아키타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다나카 씨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요하, 젊은이, 그 배짱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네, 그 볼품없는 개가 내 켄신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도망치는 꼴을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테니. 그는 자신의 승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체급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했다. 켄신은 마치 잘 훈련된 중전차 같았고 백구는 그 앞에 선 경차처럼 보였다. 이것은 대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민주는 더 이상 말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백구의 목줄을 풀어주었다. 목줄이 풀리는 찰칵 소리는 마치 결투의 시작을 알리는 공이 소리처럼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유로워진 백구는 그러나 바로 뛰쳐나가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손길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켄신을 향해 몇 걸음 나아갔다. 그 움직임에는 조금의 조급함이나 흥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에 오르는 노련한 검투사처럼 침착하고 절제된 기품마저 느껴졌다. 다나카 씨 역시 켄신의 목줄을 풀었다. 그는 켄신의 등을 두드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켄신, 저 건방진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줘. 일본 최고의 개가 누구인지 확실히 각인시켜주란 말이다. 주인의 투지가 전해진 켄신은 목덜미 털을 완전히 곤두쓰고 이전보다 훨씬 더 사나운 기세로 백구를 노려보았다. 두 마리의 개는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아이들을 뒤로 물리고 자신들도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원형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증인이 되었다.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떤 이는 흥미진진한 눈으로, 또 어떤 이는 잔인한 호기심으로 두 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진돗개 애호가라면 이 순간 민준이 백구의 목줄을 풀어준 행위가 단순한 대결의 수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극도로 강한 견종이다. 목줄은 주인의 통제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의 야생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민준이 목줄을 풀어준 것은 이제 너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백구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민준의 보호를 받는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과 본능에 따라 싸워야 하는 독립적인 전사였다. 이는 백구에게 엄청난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해방시킬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부여한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이한 점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백구가 보인 행동이었다. 켄신이 금방이라도 덮칠 듯 사납게 포효하는 와중에도 백구는 잠시 땅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언뜻 보기에 상황 파악을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진돗개의 오랜 사냥 습성에서 비롯된 고도의 심리전이다. 야생에서 진돗개는 사냥감을 바로 공격하기 전에 주변 지형과 바람의 방향, 상대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는다. 백구는 지금 본능적으로 주변 환경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가장 효율적인 공격 루트와 상대의 약점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딴청을 피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백구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가며 승리를 위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의 탐색이 끝나자 백구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이 냉철한 관찰자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목표를 포착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는 더 이상 켄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켄신을 사냥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켄신은 백구의 그런 여유로운 태도에 참을성이 바닥나고 말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땅을 박차고 온 백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육중한 몸이 일으키는 진동이 땅을 통해 전해져 왔다. 공원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거대한 아키타의 돌진은 마치 폭주 기관차와도 같았다. 저 작은 진돗개가 저 돌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아니,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모두의 머릿속에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패는 단 한순간에 결정될 터였다. 켄신의 돌진은 맹렬했다.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공기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는 듯했다. 그 모습은 마치 성난 곰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절로 눈을 질끈 감거나 짧은 비명을 질렀다. 민준의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백구를 믿었지만 눈앞의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다나카 씨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자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켄신이 저 작은 개를 단숨에 물어뜯어 제압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쾌감에 젖어들었다. 모두의 예상이 한 방향으로 쏠리던 바로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켄신이 백구를 거의 덮치기 직전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였다. 백구는 피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오히려 용수철처럼 웅크렸던 몸을 날려 정면으로 맞섰다.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정면 충돌이 아니었다. 백구는 마치 무중력 공간을 유영하듯 공중으로 솟구치는 동시에 몸을 비틀었다. 그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유연해서 사람들의 눈은 그 잔상조차 제대로 좇지 못했다. 백구의 목표는 켄신의 몸통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켄신의 목덜미였다. 정확히는 켄신의 육중한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목 뒤의 급소였다. 이것은 수백 년간 진돗개의 유전자에 각인된 자신보다 큰 상대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비껴치기 기술이었다. 힘으로 맞서는 대신 상대의 힘과 속도를 역이용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밀 타격하는 고도의 기술. 진돗개 팬들이라면 전율할 만한 그들의 지능적인 사냥 본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백구는 켄신의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돌진의 힘으로 균형이 무너진 켄신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었다. 물었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백구는 이빨로 상처를 내는 대신 자신의 체중과 켄신의 돌진력을 이용해 그의 목을 옆으로 강하게 틀어버렸다. 마치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을 이용해 매다꽂는 것처럼 백구는 켄신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켄신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나뒹굴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폭주 기관차 같던 켄신은 자신의 힘에 스스로 넘어져 버린 꼴이 되었다. 공원에는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엇을 본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넘어진 켄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평생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백구는 그에게 단 한순간의 틈도 주지 않았다. 백구는 넘어진 켄신의 위에 올라타 다시 한번 그의 목덜미를 제압했다. 이번에는 이빨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앞발과 체중만으로 켄신의 머리를 땅에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켄신의 귓가에 대고 낮지만 온몸을 울리는 듯한 깊은 경고의 소리를 냈다. 크르르르릉. 그것은 시끄러운 짖음이 아니었다. 패배를 인정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고대 맹수의 언어와도 같은 최후 통첩이었다. 그 소리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한치의 자비도 없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켄신은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자신의 자존심이 아키타로서의 긍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백구를 떨쳐내기 위해 거대한 몸을 비틀었지만 백구는 마치 바위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백구는 켄신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무게 중심을 옮겨가며 그의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체급의 차이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기술과 지능, 그리고 정신력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면에서 백구는 켄신을 압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이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켄신이 돌진을 시작해서 땅에 나뒹굴고 백구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초가 채 되지 않았다. 다나카 씨가 자신의 켄신이 백구를 굴복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상황은 정확히 정반대로 펼쳐진 것이다. 이 비껴치기 후 목덜미 제압 기술은 사실 진돗개가 늑대와 싸울 때 사용하던 고대의 기술이라는 설이 있다. 늑대와 같은 강력한 포식자와의 싸움에서 정면 대결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더 따라서 진돗개는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내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목을 공격하여 순식간에 승부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생존해왔다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의 공원에서 백구는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야생의 기억을 본능적으로 깨워낸 셈이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개의 싸움 기술을 넘어 혹독한 자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켄신의 저항은 점차 약해졌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마주한 상대는 그저 작고 볼품없는 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며 무엇보다 영리한 존재라는 것을. 그의 눈에 서려있던 오만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완전한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마침내 켄시는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땅에 머리를 붙인 채 가만히 엎드렸다. 그것은 개들의 세계에서 완전한 항복과 복종을 의미하는 몸짓이었다. 승부는 그렇게 끝이 났다. 승부가 결정되자 백구는 즉시 켄신을 억압하던 힘을 풀었다. 그는 승자의 포효를 하거나 패자를 조롱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켄신의 몸에서 조용히 내려와 민준이 있는 쪽으로 무심히 걸어왔다. 그 모습에는 불필요한 과시나 잔인함이 전혀 없었다. 오직 목적을 달성한 자의 고요하고 절제된 품격만이 느껴졌다. 백구는 민준의 발치에 다가와 마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듯 그의 다리에 머리를 가볍게 비볐다. 민준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등을 쓰다듬었다. 공원을 지배하던 것은 완전한 침묵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던 사람들마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왜소하고 볼품없다고 여겼던 작은 하얀 개가 공원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거대한 아키타를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것도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완벽하게 제압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개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신화의 한 장면을 눈앞에서 본 듯한 비현실적인 경험이었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다나카 씨였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개가 누워있는 곳과 백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조롱의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창백한 굴욕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의 켄신이 겪은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켄신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켄신은 이제 땅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육체적인 상처는 없었지만 아키타로서의 자존심과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침묵을 깬 것은 한 노인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공원에서 개들을 지켜봐 온 듯한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와 경외감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젊은이, 실례가 안 된다면 저 개가 어느 나라, 무슨 품종인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민준과 백구에게로 집중되었다. 민준은 백구를 자랑스럽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노인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다. 역시 그랬군? 내가 젊었을 때 책에서 본 적이 있소. 호랑이와도 맞서 싸웠다는 전설을 가진 개라고. 작지만 용맹하고 무엇보다 지혜롭다고 들었는데 오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이야. 노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돗가에라는 이름이 그들 사이에서 속삭여졌다. 조금 전까지 무시와 편견의 대상이었던 백구는 이제 신화 속 영웅과 같은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진돗개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지만 진돗개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개가 아니다.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상황 판단 능력과 불필요한 살상을 피하는 절제력에 있다. 백구가 켄신을 제압한 후 바로 물러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상대가 항복 의사를 보이자 더 이상의 공격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맹목적인 공격성을 지닌 투견들과 진돗개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진돗개에게 싸움은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주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백구는 그 본능을 완벽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품종이 지닌 고귀한 정신까지 증명해낸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은 이 사건 이후 공원의 개들 사이에서 서열이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켄신을 두려워하며 피하던 작은 개들은 이제 더 이상 켄신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백구가 지나갈 때면은 길을 터주거나 멀리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백구는 싸움을 통해 의도적으로 왕이 되려 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압도적인 능력은 자연스럽게 그를 공원의 새로운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었다.
힘으로 군림하던 시대가 가고 지혜와 품격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백구를 그저 기운 없는 외국객으로 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은 더 이상 소심함이 아닌 깊은 사색으로 보였고 무뚝뚝한 표정은 내면의 강인함으로 해석되었다. 민준을 향한 시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유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저토록 놀라운 개를 키우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다나카 씨는 한참 동안이나 망견자실하게 서 있다가 마침내 힘없이 켄신의 목줄을 채웠다. 그는 민준과 백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켄신을 끌고 공원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공원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방금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작고 평범한 개가 아닌 전설적인 영웅이 된 진돗개 백구가 있었다. 그의 조용한 승리는 단순한 개 한 마리의 승리를 넘어 편견에 맞서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낸 모든 작은 존재들의 승리이기도 했다. 이 작은 영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원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구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건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나카 씨는 이 굴욕을 이대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그 계획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백구의 놀라운 능력을 눈여겨본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백구에게서 단순한 개의 능력을 넘어선 무언가 특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민준에게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오는데 과연 민준과 백구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세상에, 저걸 보세요. 거대한 캥거루가 뒷발로 서서 지금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녀석의 근육질 꼬리는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강력한 뒷다리는 팽팽하게 긴장해 있습니다. 저 발차기 한 방이면 사람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캥거루의 분노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캥거루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중간 크기의 하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동물원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녀석은 어떻게 저 거대한 야수 앞에서 저토록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 기묘하고도 위험천만한 대치 상황의 결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편하게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은 호주 시드니의 화창한 어느 날 오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탈원과 동물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은 웃고 떠들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캥거루 서식지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넓게 펼쳐진 초원 위, 캥거루 무리 한가운데에 새하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늠름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딩고도 그렇다고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개도 아니었습니다. 쫑긋선 귀와 탄탄한 체구, 무엇보다 순백의 털은 단번에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게 풀을 뜯거나 그늘에서 낮잠을 자던 캥거루 무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경계 태세를 갖추었고 그 중에서도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대한 붉은 캥거루더 로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m에 육박하는 키에 다부진 근육을 자랑하는 로키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 낯선 존재를 향해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캥거루들은 극도로 흥분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굵은 꼬리로 땅을 쿵 내리치는데 로키가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우리 안의 다른 캥거루들 역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캥거루들이 꼬리뿐만 아니라 기침 소리나 딸깍거리는 소리,
심지어 뱀처럼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캥거루 서식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완전한 침묵이 상황을 더욱 공포스럽고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었죠. 이 기이한 정적에 방문객들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동물원 직원들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한 사육사는 무정의로 긴급 상황을 전파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다른 직원들은 흥분한 관람객들을 안전선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육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난 캥거루의 뒷발차기는 철판도 찌그러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는 것을, 저 작은 개가 한순간에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진돗개는 꼬리를 내리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짝 찍혀든 채 조금의 미동도 없이 우두머리 캥거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모한 용기일까요? 아니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어리석음일까요? 로키가 아주 천천히 위협적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로키가 내디딘 그 한 걸음은 땅을 울리는 듯 무거웠지만 진돗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짙은 갈색 눈으로 로키의 모든 움직임을 샅샅이 훑는 듯 했습니다. 눈, 귀, 앞발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동물 행동 전문가라면 이 장면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식자와 마주한 초식동물은 극도의 공포를 보이거나 반대로 즉각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키의 행동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체스 챔피언이 다음 수를 고민하듯 신중하고 탐색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진돗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녀석은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꼬리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하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온몸으로 내뿜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평화, 아닌 평화, 전쟁 같은 고요함에 사육사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비상대응 매뉴얼에는 싸우는 동물 분리하기, 부상당한 동물 구조하기와 같은 지침은 있었지만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만 보는 캥거루와 개 대처법 같은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사육사는 마취총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선임에게 속삭였지만 선임 사육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취총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마취약이 동물의 몸에 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그 짧은 순간에 오히려 동물을 자극해 끔찍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키처럼 거대한 개체에게는 더욱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더 기묘하게 만든 것은 바로 진돗개의 꼬리였습니다. 사냥개로 유명한 진돗개는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 보통 꼬리를 뻣뻣하게 세우거나 아래로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진돗개는 꼬리를 마치 물음표처럼 살짝 말고는 아주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격 의사도 복종의 의미도 아닌 극도의 호기심과 탐색의 신호였습니다. 네오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지? 나를 해칠 것인가? 마치 수만 가지 질문을 던지는 듯한 그 꼬리의 움직임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캥거루는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들은 뛰어난 청각과 후각을 이용해 주변을 파악합니다. 어쩌면 로키는 눈앞에 이 하얀 생명체가 내뿜는 냄새와 그 미동조차 없는 고요함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1분, 2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어른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멎었습니다. 오직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동물들의 울음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로키는 앞발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캥거루들이 싸움 직전에 상대를 붙잡기 위해 취하는 예비 동작입니다. 하지만 진돗개가 그 동작에도 전혀 미동을 안 차 로키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침묵의 대결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누가 먼저 다음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 순간 진돗개의 쫑긋 선귀가 무언가를 포착한 듯 관람객 쪽을 향해 살짝 돌아갔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쫑긋 선 귀가 향한 곳은 바로 관람객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이 숨 막히는 대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에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에 불과했던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탈원과 동물원 캥거루 우리의 개 난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은 시드니를 넘어 호주 전역으로 그리고 곧 전 세계로 디지털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동물원 우리 안의 작은 사건은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실시간 드라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호주 현지의 반응은 처음에는 경악과 분노였습니다. 캥거루는 호주의 국장 고장에도 등장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런 신성한 동물이 자신의 서식지에서 외부 침입자에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에 많은 호주인들이 분개했습니다. 동물원의 허술한 안전 관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당장 저 개를 제압해야 한다는 격한 의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더 널리 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치 상황의 기묘한 고요함을 목격하면서 여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거대한 콜로세움으로 변했고 네티즌들은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팀 캥거루와 팀 진돗개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한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저 개, 그냥 개가 아니에요.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입니다. 이 댓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돗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기는 맹목적인 충성심,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집으로 돌아온 귀소 본능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에 대한 기록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하얀 개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고유한 서사와 역사를 지닌 진돗개라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특히 열광한 것은 진돗개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 멧돼지나 고라니와 싸운 실제 사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의 진돗개 역시 길을 잃었을 뿐 본성은 용감하고 충직한 개일 것이라며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조금은 엉뚱한 유행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한 로키의 표정을 캡처해 밈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길 잃으셨나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같은 재치 있는 문구들이 달린 로키의 사진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잠시나마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의 갑론을박과 유머가 현실의 위험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동물원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정부기관, 심지어 한국의 진돗개 관련 협회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육사들의 어깨에는 두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선과 동물원의 명예라는 거대한 무게가 얹히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실시간 영상을 통해 이 기이한 대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분석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진돗개는 뛰어난 사냥개이며 본능적으로 캥거루를 먹잇감 혹은 경쟁자로 인식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면 속 진돗개의 꼿꼿한 자세와 고정된 시선이 사냥 직전의 탐색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곧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지거나 최소한 캥거루의 약점을 찾기 위한 위협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저 진돗개는 지금 캥거루의 뒷발차기 공격 방향과 자신의 공격 성공률을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극도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청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의 진돗개는 전 세계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산산조각 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녀석은 갑자기 아주 천천히 몸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인 포복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다리를 쭉 뻗고 엉덩이를 치켜든 채 마치 주인을 향해 놀자고 조르는 강아지처럼 바우와 비슷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전혀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녀석은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했습니다. 개에게 하품은 피곤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스스로와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카밍 시그널 진정 신호입니다. 나는 널 해칠 의사가 없어. 우리 둘 다 진정하자. 라고 말하는 듯한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행동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야생의 포식자 앞에서, 그것도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서 카밍 시그널을 사용하는 개의 모습은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진돗개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과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돗개는 위협의 강도에 따라 짖는 소리의 톤과 길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개는 짖는 것 대신 침묵과 몸짓이라는 더 고차원적인 언어를 사용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흥미롭게도 캥거루는 신체 구조상 뒤로 걸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몸을 돌려 앞으로 뛰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은 로키가 왜 그토록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충돌을 의미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로키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돗개가 먼저 평화의 제스처를 보인 것입니다. 로키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커다란 귀를 쫑긋거리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고 팽팽했던 근육도 아주 미세하게 이완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육사들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품을 마친 진돗개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우두머리 로키가 아닌 무리 가장자리에서 어미 뒤에 숨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주 작은 새끼 캥거루. 조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명체를 향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돗개가 새끼 캥거루, 조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동물원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돗개의 침착함에 감탄하던 사람들은 경악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백만 명의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미 캥거루는 필사적으로 조이를 자신의 육아주머니 쪽으로 끌어당기며 보호하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변화는 우두머리 로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혼란스러워했던 로키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무리의 새끼를 향한 위협은 그 어떤 캥거루도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금기였습니다. 로키는 다시 땅을 발로 내리찍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잠시 느슨해졌던 활시위가 이제는 끊어지기 직전까지 다시 당겨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 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귓게는 마취총팀이 조준 완료, 발사할까요? 라고 묻는 다급한 무전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은 대기에 라고 짧게 외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취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취약이 퍼지기 전 흥분한 로키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돗개 역시 마취총 소리에 놀라 조이를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프로토콜은 명백했습니다. 절대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 하지만 때로는 수백 페이지의 매뉴얼보다 한 사람의 직감과 경험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팬들이 흥미로워하는 사실은 벤이 바로 로키를 새끼 때부터 돌봐온 사육사라는 점입니다. 그는 어미를 잃고 버려진 작은 로키에게 우유를 먹이고 상처를 치료해주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로키의 미세한 콧잔등의 주름만 봐도 기분이 어떤지 알아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벤에게는 로키와 그만이 아는 특별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주 아웃백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어떤 새의 지저귐을 흉내낸 낮은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벤은 항상 그 휘파람 소리로 로키와 교감해 왔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와 관람객들의 비명소리를 뒤로 한 채 벤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사육사 전용 출입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옆을 미그덕하는 작은 소음에도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우리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새끼를 향해 나아가던 진돗개도 분노에 차 있던 로키도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동시에 고개를 돌려 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대결의 구도는 개와 캥거루의 이파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개, 그리고 캥거루, 세 존재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얽히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삼자대면이 시작된 것입니다. 벤의 등 뒤에서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벤은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지도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두 팔을 천천히 옆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나는 무기가 없다는 가장 원초적인 신호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로키에게도 진돗개에게도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 동물 사이의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의 존재가 어느 한쪽에 대한 위협이 아님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벤의 등장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조이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고 이 새로운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귀를 쫑긋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로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의 인간은 자신을 키워준 익숙한 존재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낯설고 위험했습니다. 로키의 팽팽한 근육은 여전히 이완되지 않았고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이 긴장에 따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적의 순간 벤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로키의 이름도 개를 향한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두의 허를 찌르는 한 단어였습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진돗개의 꼬리가 미세하게 아래로 쳐졌고 로키의 귀가 앞으로 향했습니다. 벤은 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그의 마지막 도박은 과연 이 끔찍한 대치 상황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이야기는 바로 지금 절정의 순간에서 멈춥니다. 과연 우리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것은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부터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온 전설 속 한 장면도 아닙니다. 영웅은 언제나 거대한 몸집과 압도적인 힘을 가졌을 것이라는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저 평범한 체구에 그러나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한 생명체입니다. 지금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은 한적한 마당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이지 않는 적과 마주선 한 마리의 진돗개가 있습니다. 그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 자세는 한치의 물러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자세로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이름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필리핀의 한적한 교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인 이민자 가족인 김 씨, 부부와 그들의 사랑스러운 5살배기 딸,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인 진돗개의 백구가 함께 사는 평화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백구는 한국에서부터 김 씨 가족과 함께 바다를 건너온 이제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2살배기 수컷 진돗개인 백구는 새하얀 털과 늠름하게 말려 올라간 꼬리, 그리고 총명함이 가득한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야말로 진돗개의 표본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지만 행복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빠 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백구는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마치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모습에 김 씨는 언제나 웃으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나면 백구의 임무는 바뀌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온전히 집안의 두 여자, 엄마와 어린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5살배기 딸아이와 백구의 유대는 각별했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할 때면 백구는 늘 그 옆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면서도 한쪽 귀는 항상 아이의 움직임을 향해 열어두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낑낑거리며 아이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하는 것은 백구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백구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디가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면 종종 사람 색과 함께 하얀 개 한 마리를 그려 넣곤 했는데 그 그림 속에서 백구는 언제나 아이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게 백구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백구는 가족의 감정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향수병으로 우울해하며 소파에 앉아 있을 때면 백구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턱을 괴고는 깊고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백구에게는 한 가지 특이하고 귀여운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당을 산책하다 마음에 드는 매끄럽고 동그란 조약돌을 발견하면 그것을 입에 물고 와 현관문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그곳에는 백구가 수집한 수십 개의 조약돌이 작은 탑처럼 쌓여 있었고 가족들은 그것을 백구의 보물창고라 부르며 웃곤 했습니다. 이 조약돌들은 백구의 순수하고 엉뚱한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집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지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열대 지방의 태양은 뜨거웠지만 커다란 망고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에서 가족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늘 아래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아이는 마당 한쪽에서 비눗방울을 불며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늘 그렇듯 아이의 주변을 맴돌며 아이가 만들어내는 무지갯빛 비눗방울들이 터지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평화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그 어떤 위협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일으키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죽음의 그림자가 고요하고 은밀하게 그들의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냄새를 읽어낼 수 있는 백구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세상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백구의 평온하던 모습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꾸벅꾸벅 졸던 백구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두 귀는 레이더처럼 쫑긋 세워져 정원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 무성한 수풀이 우거진 곳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드럽게 흔들리던 꼬리는 이제 뻣뻣하게 구더 아래로 축 처졌습니다. 그의 코는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며 공기 중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맡던 흙냄새나 풀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맡아본 적 없지만 온몸의 세포가 위험을 경고하는 서늘하고 비릿한 파충류의 냄새였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마지막 남은 비눗방울 용액을 털어내며 놀이에 집중하고 있었고 엄마는 책의 마지막 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온 신경은 이제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조심스러웠지만 온몸의 근육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수풀이 우거진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엄마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들어와서 씻자. 아이는 아쉬운 듯 투덜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엄마는 마당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백구도 아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을 테지만 그날따라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마당과 집 사이의 경계선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정원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서 아주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이 새어나왔지만 너무나 작은 소리여서 바깥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엄마가 백구야, 들어와 하고 불렀을 때 백구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비장함과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안심하고 들어가세요.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엄마는 그저 백구가 저녁 산책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오직 백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짙게 깔리면서 사물의 윤곽이 흐릿해졌습니다. 낮 동안 활기차던 새들과 곤충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고 불길한 정적이 마당을 지배했습니다. 백구는 그 정적의 한가운데에 서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그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진돗개의 피가 그의 혈관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마당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만이 백구가 서 있는 현관 앞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짙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백구의 심장 소리와 가쁜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수천 년의 본능, 사냥꾼이자 수호자로서의 유전자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중하고 있는 숲을 쪽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이제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명하고 차가우며 명백한 위협의 냄새였습니다. 파충류 특유의 비릿함과 흙먼지가 뒤섞인 그 냄새 속에는 죽음의 전조와도 같은 미세한 향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백구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귀는 미세한 소리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른 잎이 위를 스치는 건조하고 섬뜩한 소리, 인간의 귀로는 결코 분간할 수 없는 무게감 있는 생명체가 땅을 기어오는 소리를 그는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된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은 이제 그림자 속에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식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움직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진 생명체의 이동이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경쾌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고 맛있는 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시끄러운 주제곡과 함께 반경되고 있었고 아이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강철 같은 긴장감과는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고 따뜻한 세계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행복한 보금자리, 바로 문 밖에서 충성스러운 수호자가 목숨을 건 대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숲을 가장자리로 길고 검은 형체가 스르르 기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필리핀 코브라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 중 하나로 알려진 신경독을 가진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습니다. 몸길이가 5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코브라는 아마도 집안의 불빛이나 온기에 이끌렸거나 혹은 집 주변에 서식하는 작은 설치류를 사냥하기 위해 나타났을 것입니다. 코브라는 능숙하게 몸을 움직이며 마당을 가로질러 따뜻한 온기와 먹잇감의 냄새가 새어나오는 현관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몸에서 낮게 깔리던 그르렁거림이 멈췄습니다. 그는 이제 소리를 내는 것조차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 판단한 듯 모든 기운을 몸 안에 응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털이 창처럼 곤두섰고 어깨 근육은 단단한 바위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네 다리를 땅에 굳건히 박고 몸을 낮춰 금방이라도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저 뱀이 현관문 근처에 단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브라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 하얀 생명체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뱀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에 입자를 모았습니다. 개의 냄새, 그리고 그 개가 뿜어내는 강력한 경계심과 적의를 감지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코브라는 즉각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순식간에 상체의 3분의 1을 땅에서 들어 올리고 목 부분의 갈비뼈를 넓게 펼쳐 그 유명한 후드를 만들었습니다. 스윅! 나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펼쳐진 코브라의 후드는
마치 저승사자의 망토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자신의 크기와 위험성을 과시하는 명백한 공격 예고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유전자에 각인된 용맹함은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그는 코브라의 위협적인 모습에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고 오히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간의 영역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백구에게 이것은 자신의 무리, 즉 김씨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코브라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을 자신의 몸으로 틀어막으며 살아있는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집안에서 저녁 식사를 차리던 엄마가 문득 칼질을 멈췄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그녀가 거실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TV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공기를 가르는 듯한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글쎄, 고양이겠지 뭐. 엄마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맹독을 지닌 뱀 중 하나가 죽음을 경고하며 내는 소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고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충견, 백구라는 사실을 바깥에 대치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백구와 코브라는 서로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선 채 팽팽하게 맞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혈투가 시작될 운명이었습니다. 코브라는 맹독을 품은 송곳니를 드러낼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백구는 그 독리가 닿기 전에 뱀의 숨통을 끊어놓을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능과 본능의 충돌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포식자의 본능과 가족을 지키려는 수호자의 본능, 마당에 내려앉은 짙은 어둠 속에서 두 생명체는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하지만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곧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전설 속 용맹한 진돗개의 혼이 필리핀의 작은 시골 마을 마당에서 지금 막 깨어나 포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대치는 코브라의 기습적인 움직임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땅을 박차고 튀어오르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백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백구의 몸에 치명적인 신경독을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날아드는 검은 섬광 앞에서 평범한 개였다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진돗개였습니다. 수백 년간 사냥과 경비를 위해 개량된 그의 반사신경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코브라가 공격해오는 찰나 백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뱀의 독리는 백구가 있던 자리에 허공을 갈랐고 그 순간 둘의 위치는 뒤바뀌었습니다. 공격을 피한 백구는 몸을 돌려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뱀의 몸통 중앙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공격 의도를 알림과 동시에 뱀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싸울 때 절대 비겁하게 뒤를 노리지 않는다는 오랜 속설처럼 백구는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코브라는 첫 공격이 실패하자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뱀은 다시 한번 몸을 웅크렸다가 이번에는 더 높이 솟구쳐 올라 백구의 얼굴과 목을 노렸습니다. 가장 방어가 취약하고 독이 가장 빨리 퍼질 수 있는 부위였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며 뱀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날카로운 이빨로 뱀의 몸을 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뱀의 비늘 때문에 번번이 이빨이 빗나갔습니다. 스웩, 스웩 하는 코브라의 섬뜩한 소리와 컹, 컹 하는 백구의 용맹한 짖음이 어두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에서는 마침내 가족들도 바깥에 소란을 감지했습니다. 백구가 왜 저렇게 짖지? 누구랑 싸우나? 아빠 김씨가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무언가와 격렬하게 얽혀 싸우는 모습 외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보, 아무래도 백구가 길고양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봐야겠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김 씨가 손전등을 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지옥과도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는 거대한 코브라가 목을 꼿꼿이 세운 채 백구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새하얀 털 곳곳에는 흙먼지와 피가 묻어 있었고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필리핀에 살면서 뱀에 대한 위험성은 익히 들어왔지만 이렇게 거대하고 공격적인 코브라를 집 마당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리 비켜. 백구야, 어서. 아빠 김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백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보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오히려 가족들이 있는 현관문 쪽으로 코브라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뱀과 문 사이의 공간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단순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위해 저 치명적인 독사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공포에 질린 엄마가 딸을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는 주변에 있던 긴 막대기를 집어들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이 흥분한 코블에게 다가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막대기로 땅을 치며 소리를 내어 코브라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브라의 목표는 오직 백구였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백구는 진돗개 특유의 지구력과 민첩함으로 코브라의 공격을 여러 차례 피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는 뱀의 머리 뒤쪽 독샘이 있는 급소를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진돗개가 사냥감을 물 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초지력 추출이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너무나도 빠르고 유연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백구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움직임은 처음보다 미세하게 느려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코브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브라는 백구가 잠시 균형을 잃은 틈을 타 마지막 힘을 다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뱀의 독리가 백구의 앞다리 부근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깽깽 하는 비명과 함께 백구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공적으로 독을 주입한 코브라는 승리를 예감한 듯 잠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신경독은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용맹한 개는 호흡곤란과 함께 쓰러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이 퍼지는 고통 속에서 그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로 땅을 박차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코브라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닌 오직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코브라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기에 개의 마지막 발악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구의 이빨이 마침내 목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코브라의 머리 바로 뒷부분,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한번 문턱은 강철 같은 집게처럼 굳게 닫혔습니다. 코브라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백구의 몸을 휘감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온 힘을 다해 뱀을 물고 좌우로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가 멧돼지와 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치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 번의 격렬한 흔들림 끝에 코브라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뱀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치열했던 사투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코브라의 죽음을 확인한 백구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몸은 가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코브라의 맹독이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정적은 승리의 함성보다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백구의 용맹한 짖음과 코브라의 섬뜩한 경고음은 사라지고 오직 백구의 가쁘고 불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죽은 코브라 옆에 쓰러져 있는 백구의 모습은 마치 장렬하게 전사한 고대의 영웅처럼 비장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며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정신 차려. 백구야? 아빠 김씨가 무릎을 꿇고 백구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백구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있었고 혀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앞다리는 끔찍하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검붉은 피가 상처에서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흐느끼며 백구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든든한 수호자였던 백구가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빨리 동물병원으로 가야 해. 엄마의 다급한 외침에 아빠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은 그 무게는 단순한 동물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의 무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성심과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차 키를 챙기라고 소리치고는 백구를 안은 차에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연 동물병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필리핀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하며 아는 모든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백구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엄마는 백구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울고 있었고 백구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독이 심장과 호흡기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사랑하는 가족을, 목숨을 구해준 영웅을 잃게 되는 것인가? 그때 기적처럼 한 군데의 동물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24시간 응급 동물병원이었습니다. 수의사는 전화를 통해 상황을 전해 듣고는 최대한 빨리 오라고 말하며 응급처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수의사와 간호사들이 즉시 백구를 받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백구는 이미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고 호흡도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수의사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필리핀 코브라에게 물린 것 같습니다. 이 뱀의 독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해독제를 최대한 빨리 투여해야 하지만 생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의사의 말은 김 씨, 부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김 씨 부부는 초조하게 복대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백구가 처음 집에 왔던 날, 딸아이와 함께 마당을 뛰어놀던 모습, 가족들이 슬플 때 조용히 다가와 위로해주던 따뜻한 눈빛, 백구와의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저 애완견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던 백구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과연 진돗개는 해독제 투여 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코브라 독의 치명적인 효과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의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김 씨 부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독제를 투여했고 쇼크 상태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는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개라면 이미 심장이 멎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는 믿을 수 없는 정신력과 생명력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직 고비는 넘기지 못했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수의사의 말의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백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죽음과 싸워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 개의 혈액 검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강한 사냥 본능과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개는 유독 면역 반응이 다른 개들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몸이 독과 싸우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수천 년간 한반도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다져진 진돗개만이 가진 강인한 유전자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백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교대로 병원을 지키며 백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매일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아와 움직이지 못하는 백구의 귀에 대고 백구야, 힘내. 빨리 나와서 나랑 또 놀자라고 속삭였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백구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백구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는 못했지만 그는 눈을 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희미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가족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웅이 돌아온 것입니다. 백구가 퇴원하던 날, 동물병원 직원들 모두가 나와 그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수의사는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의사로 일했지만 코브라 독에서 살아남은 개는 처음 봅니다. 이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가족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부디 잘 돌봐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백구를 가족들은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직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지만 백구는 예전의 활기를 빠르게 되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가족들을 지켰고 아이가 소꿉놀이를 할 때면 그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한 가지가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백구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자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줄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충성스러운 수호자였습니다. 백구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김씨, 가족의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감동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던 아빠 김씨는 백구가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그의 사진 몇 장과 함께 짤막한 사연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는 그저 지인들에게 자신들의 가족이 겪은 놀라운 사건과 백구의 용맹함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게시물 하나가 곧 전 세계적인 폭풍을 일으킬 나비의 날갯짓이 되리라는 것을. 게시물은 처음에는 김 씨의 필리핀 내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공유되었습니다. 진돗개가 코브라를 잡았다고. 정말 대단하다. 백구 빨리 회복하길 바라요. 와! 같은 응원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연을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현지 동물 애호가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코브라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코브라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뱀과 맞서 싸워 가족을 지켜내고 심지어 독에 물리고도 살아남은 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충격과 경이로 다가왔습니다. 이야기는 순식간에 필리핀 전역의 소셜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필리핀의 주요 뉴스 매체들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TV 뉴스에서는 백구의 사진과 함께 그의 사연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영웅 겸 백구, 코브라 슬레이어와 같은 별명들이 생겨났습니다. 열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의 의리 있는 동물들 게시판에 이 사연이 올라오자 하룻밤 사이에 수천 개의 추천과 댓글이 달리며 최고 인기 게시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국적과 언어를 불문하고 백구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깊은 감동을 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가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 진돗개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의 수호신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는 평생 셰퍼드만 키워왔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정말 전설적이다. 독일, 베를린. 저 작은 개가 코브라와 맞서 싸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의 심장은 사자의 심장이다. 호주 시드니. 걔가 독에 물리고도 살아남았다니. 정말 기적이다. 가족의 사랑이 그를 살린 것 같다. 백구가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란다. 브라질, 상파울루. 댓글창은 백구를 향한 찬사와 감동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라는 품종 자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이렇게 용감한가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전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실화라니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기분이다. 와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역사와 특성,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용맹함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백구가 마당에 모아두었던 조약돌 사진을 보고 특별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 조약돌들은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야. 고대 로마 군인들이 성벽을 쌓듯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외부의 악한 기운을 막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였을지도 몰라. 이 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이처럼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백구의 행동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반응들은 그의 이야기를 더욱 전설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은 김 씨 가족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구를 위한 선물과 후원금이 답지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사료 회사는 백구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사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한 동물 용품 업체는 백구의 회복을 돕는 기능성 장난감과 영양제를 보내왔습니다. 김 씨 가족은 쏟아지는 관심에 감사하면서도 후원금은 백구처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유기 동물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평범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가족의 수호자를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용기와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삭막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물과 인간 사이의 교감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백구는 세상의 소란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햇살 좋은 오후에는 마당에 엎드려 낮잠을 즐겼고 딸아이가 던지는 공을 물어오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늠름해진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오늘도 현관문 앞 자신이 수집한 조약돌 보물창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당 너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숲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아래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가족을 위협하며 다가온다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의 피 속에 흐르는 충성스러운 수호자의 본능은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의 사투는 어쩌면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전설이 된 진돗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고 그의 이야기는 세상을 떠돌며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과연 백구와 그의 가족에게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의 충성심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곧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